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이 이주 여성을 폭행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편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흉기 없는 부부 강간이 특히 사회적 약자인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강간의 피해자인 이주 여성의 소송을 도운 여성단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의 현 실태 짚어보도록 하죠. 제주 이주 여성 쉼터의 김산옥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이번 판결 관련해서 언제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되신 건가요? 2013년 7월 15일 날 이분이 저희 쉼터로 입소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2013년 7월에 사실을 접하게 되신 네네. 거고. 피해 여성이 그럼 어떤 피해를 당하셨던 건가요? 그 남편하고 살면서 일반적인 가정폭력도 이제 자행됐지만 남편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다가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될 때 이제 학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자행이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일반적인 폭력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섹스 비디오 같은 거를 보면서 예.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이런 거에서 너무 아파서 이제 화장실로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그 밥솥에 압력밥솥에 딸랑딸랑 소리만 나도 예. 코드를 뽑아버리고 밤인데도 불구하고 잠잔다고 이불을 걷어내서 때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문 쾅쾅 소리 말 안 된다고 쾅쾅 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예, 아니 밥하는 소리가 그냥 밥솥이 나는 건데 그것 가지고도 때리고. 그렇죠. 예, 이 남편은 어떤 남성이었습니까? 남편은 선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 그 남편하고의 나이 차이는 거의 20살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초혼이 아닌 재혼인 경우였었기 때문에 남편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부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주 뭐 하우스키퍼 정도로 생각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었겠네요. 네, 결국 이제 소송도 진행이 됐는데 가해 남성은 그러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항변을 했던 건가요? 아마 그 반성문을 제출하고 예. 여성이 이제 합의서를 제출한 거를 가지고서 2심에 이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의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는 이유가 코리안 드림이나 한국으로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본국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전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피해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제적으로 뭐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살아갈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미리 위자료 형태로 이제 합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소장님께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 이주 여성을 돕는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주로 네. 어떤 분들이 또 모여 계십니까?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동반 아동들이 입소했는데요. 예. 그중에는 성폭, 가폭이 같이 수반돼서 이제 피해를 받아서 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계신 이주 여성분들은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예. 예전에 뭐 결혼을 하고서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주 여성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보기 어려운 참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된 거 아닌가요? 이제 이주 여성을 그냥 성노리개로 보고 자기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매매자콘을 상상하게 만드는 공인된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이죠. 공인된 성매매 방식까지로. 의식 안에서도 결혼 이민자는 외국 여성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쫓겨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피해 여성들 그야말로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충격을 많이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 그렇죠. 보이시나요? 이분들이 특징이 자존감이 너무나 상실돼 있고 어떤 경우는 자살 충동까지 느껴진다라고 예.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원형 탈모나 알레르기 증상 같은 것들을 시민성에 기반한 이런 신체화 증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이주 여성분들은 도움을 받기까지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한국말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친구를 알게 됐을 때는 그 친구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아예 집 속에서 상관없는 감옥처럼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와 있는 그 이주 여성들 연락이 돼서 그렇게 해서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 땅에 온 결혼 생활이 창살 없는 감옥이 된다. 참 안타깝네요. 그럼 이게 결혼 중개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안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결혼 중개 업체들 자체가 이제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면 도망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남편이나 가족이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조언을 합니까? 네. 그런 것에서부터 이게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안내를 해서 그걸 못하도록 기업자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받은 여성은 더욱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예, 또 중개 과정에 대한 또 관리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어떤 개선안이 필요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적 체류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가해자라고 한다라면, 꼭 고소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로 판명이 된다라면 교육을 받아서, 일정량의 교육을 받아서 그냥 가정폭력을 다시금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교육이든 상담이든 어떤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발생 시에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과정,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주 이주 여성 쉼터의 김산옥 소장 만나봤습니다.